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차세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리더 육성을 위한 와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뉴욕 웨체스터에 위치한 한 주택 뒤뜰에서 놀고 있던 7살 남자아이가 곰에 공격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을 대표할 대선 후보 경선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 체포 절차를 밟게 되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오늘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했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믿음으로 키워가는 PCB뱅크. 프로의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키워갑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믿음이 가능성을 키웁니다.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차세대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리더 육성을 위한 와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며 한인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크리스 이 이사장, 어윈박 부이사장, 김혜리 사무총장 등 재단 신임 임원진은 22일 본 방송을 방문하고 올 9월부터 시작된 와플 프로그램과 11월에 개최되는 기금 모금 갈라를 홍보했습니다. 와플 프로그램은 한인 고등학생들의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 공부를 제외한 학생들의 개인적 성장 개발, 특히 이웃들과 잘 소통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생활에서는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동양 캔디데이트 보시면 그 종이는 되게 좋아요. 학군도 좋고, SAT 스코어도 좋고, extra curricular activity 다 좋아요. 근데 마침 인터뷰를 하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 대화를 잘 못하고 또 그 소셜 네트워킹이나 또 컨퍼런스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 재단 통해서 집에서 못 배우는 스킬, 또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스킬을 우리가 좀 포커스 하려고 그 학생이 더 full 스킬이 있을 수 있게 많이 포커스를 합니다. 와플 프로그램 출신인 김혜리 사무총장은 와플 프로그램을 통해 수줍음 많았던 자신에게 자신감을 키워줬고 한인 정체성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퍼블릭 스피킹 워크숍, 대학 준비 세미나, 연례 스피킹 대회,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만나볼 수 있는 커리어 데이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일 큰 목적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Korean American 정체성에 좀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우리 리더십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 그 동포사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 갈 수 있게 그런 강력하고 자신감이 많은 그런 리더들을 키우고 싶어요. 네. 또 재단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 동안 열지 못한 기금 모금 갈라를 오는 11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00% 기금 모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은 한인 사회의 미래인 한인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는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It's going to be on November 9th at 583 Park Avenue. It's a beautiful venue that we scoped out. And hopefully a lot of people will show up. We know it's going to be a great time. We have a great guest speaker. And I think this is really important because this will provide us the funding to continue and hopefully even reach more students. 와플 프로그램은 줌을 통해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격주로 진행됩니다. 현재 2023에서 2024학년도에
9, 10학년이 되는 신입생을 모집 중에 있으며 프로그램에 무료로 신청, 가입할 수 있습니다. 뉴욕 웨체스터에 위치한 한 주택 뒤뜰에서 놀고 있던 7살 남자아이가 곰의 공격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베드포드에 거주하는 7살 소녀는 22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뒤뜰에서 놀다가 곰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곰과 마주한 소년이 크게 소리를 지르자 집에 있던 부모가 911에 신고했습니다. 911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노스캐슬 경찰은 곰이 후퇴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피터 사이몬스 노스캐슬 경찰국장은 사람들이 많으면 동물들은 후퇴하는데 이 곰은 후퇴하지 않아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은 이날 광견병 검사를 위해 곰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성인 남성 4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곰이 상당한 무게였습니다. 곰의 공격을 당한 소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내년 11월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을 대표할 대선 후보 경선이 오늘 막을 올렸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22일 토론자 자격을 충족한 8명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 참여 자격은 여론조사 지지율 1% 이상, 후원자 4만 명 이상을 확보한 후보에 한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팀 스콧 상원의원,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가 참가합니다. 동부 시간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압도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대신 폭스뉴스에서 해고된 극우 성향 앵커 터커 컬슨과 사전 녹화한 인터뷰를 토론회 시작과 함께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선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디센티스 주지사와 라마스와미 후보 간 2위 다툼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일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 체포 절차를 밟게 되며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오늘 조지아주 구치소에 출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24일 목요일 체포 절차를 위해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16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모자 18명을 대선 뒤집기 압력 행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25일 낮 12시 이전까지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 체포 절차를 밟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풀턴 카운티 지방법원으로부터 20만 달러 보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구치소에 머물며 신원 확인, 신체 검사, 사진 촬영 등을 하고 곧바로 석방됩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오늘 풀턴 카운티 구치소에 출두, 체포 절차를 밟았습니다. 특히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도 구치소 출두 직전 검찰 측과 보석의 합의, 신분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임 기간 중 공정무역을 주장하며 중국 상품 관세를 인상, 미국의 강대국 입지를 다시 회복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재선에 성공하면 모든 수입품에 세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저녁 뉴저지주 배드민스터 자신의 골프장에서 경제 분야 참모들과 회의를 갖고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보편적인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다음 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기 제품을 덤핑 판매할 경우 자동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모두가 10%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참모들은 관세 정책이 대선의 핵심 공약이지만 아직 관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새 관세가 부과되면 세계 경제에 엄청난 혼돈을 초래하고 각국과의 갈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 첫 임기 때 무역 분쟁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도덕적으로는 큰 무리를 빚었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바이 아메리카 정책 등을 통해 중국에 쏠린 세계 경제 주도권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난민 수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 뉴욕시로부터 4억 달러 상당의 수의 계약을 따낸 덕고라는 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일부 난민들로부터 덕고가 난민들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 업체가 경쟁 없이 수의 계약으로 뉴욕시로부터 4억 3,200만 달러의 계약을 따낸 데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업체는 코로나19 물품 공급업체에서 난민 관련 전문업체로 탈바꿈했고 포르노 사이트 등의 홍보를 맡고 있는 PR 업체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PR 업체 사장 론 토로시아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정치적 후원자이며 선거 승리 뒤 빅토리 파티의 사진을 기자에게 뿌리며 파티가 열린 프라이빗 클럽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도 뉴욕시가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으로 4억 달러 이상을 밀어준 것은 부적절하다며 주정부에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시는 독고에 대해 최근 제기된 모든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뉴욕주 검찰이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한다면 적극 협조하는 것은 물론 모든 뉴욕시 계약자들의 업무 수행이 기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 피해가 최대 6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세계적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는 마우이 섬 라하이나의 산불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추정치는 주거와 산업, 상업시설과 자동차, 인프라 자산 전반에 걸친 재산 피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무디스 측은 피해 지역의 위성, 항공 촬영 영상과 마우이 당국이 발표한 피해 지도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산불에 따른 국내 총생산 감소와 정부 지원금, 사회적 비용 등 거시경제적 요소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디스는 마우이 섬의 보험 가입률이 높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액의 75% 이상이 보험으로 보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어제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15명이며 실종자가 85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연방의회 지도부가 수백만 달러의 후원금을 확보했으며 공화당 지도부가 후원금에서 민주당을 압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가용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도부 상위 5명의 가용 현금은 4,700만 달러로 민주당 지도부 상위 5명의 가용 현금 1,9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현재 여야 지도부 중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연방상원 공화당 2인자인 존 튠 원내 총무로 1,700만여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케빈 메카시 연방 하원 의장이 1,300만여 달러,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가 960여만 달러,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810만여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세계 4대 회계법인 중 한 곳인 딜로이트가 연방의회 지도부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신축주택의 규모가 예전보다는 작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축 주택 전문 매매업체 리바블은 시애틀 신축주택의 면적은 5년 전보다 18% 줄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과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신축 주택 면적은 14%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이후 미 전체 신축 주택의 규모는 평균 10% 줄어들어 2,420 스퀘어피트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진로닷컴도 지난 2022년 신규 단독주택 착공이 줄었지만 침실 3개 미만인 소형주택 착공 건수는 오히려 9.5% 늘었습니다.
인디애나폴리스의 반조립식 주택 전문 건설업체인 에스트리지 홈스는 주택 면적이 300스퀘어피트에서 500스퀘어피트 줄어드는 대신 건축비가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구매 능력에 맞추기 위해서 소형주택 신축을 늘리고 있으며 주로 식사 공간이나 거실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가격 급등으로 자동차 할부금이 크게 늘었고 연체 비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만 달러 이하 신차는 5년 전 12종이었으나 현재는 미쓰비시 미라지 해치백 단 1개 차종으로 급감할 만큼 신차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770만 대 신차가 판매됐지만 2만 달러 이하 차종의 판매는 5,300대에 그쳤으며 10만 달러 이상 새 차가 32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새 차를 사려면 42주치 소득을 모아야 하며 이는 팬데믹 이전 33주보다 9주나 늘어날 정도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자동차 할부금 대출 총액은 1조 5,800억 달러로 전체 가계대출에서 12조 달러를 차지하는 모기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대출 총액은 최근 1분기 동안 200억 달러, 1년 동안 800억 달러 늘었습니다. 또 60일 이상 차량 할부금을 내지 못한 연체율도 5.37%로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2020년 3.36%보다 2%포인트가량 급등한 것입니다. 연소득 17만 5천 달러 이상을 벌어도 4명 중 1명은 자신이 가난하거나 빠듯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상위 10% 선인 연소득 17만 5천 달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4분의 1은 아주 가난하다, 근근히 살아가며 빠듯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절반가량은 편안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4분의 1은 부유하다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및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도 부자라는 답변보다는 가난하다 또는 편안하다라는 답변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고소득자가 늘어난 것은 자동차와 학자금, 여행, 식료품 등 모든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며 응답자의 4분의 1은 자신이 부모님보다 재정적으로 더 힘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투자 전문 회사 에델만 조사에서도 백만장자 중 44%만이 매우 편안하게 느낀다고 답했으며 부유하다고 답한 백만장자는 29%에 그쳤습니다. 또 어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싶냐는 질문에 대부분은 1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백만장자들은 절반이 300만 달러, 3분의 1은 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9시 50분에 TKC에서 새 프로그램 퇴근길 토크쇼 무장해제가 방송됩니다. TKC는 매주 수요일 상영하던 강심장 리그의 후속으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무장해제를 편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과를 마친 이들이 퇴근길에서 아주 사적이고도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힐링 토크쇼입니다. MC로는 전현무와 장도연이 출격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무장해제된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줄 예정입니다. 특히 믿고 보는 예능인인 전현무와 장도연이 MC로 출연, 기대감을 높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넘나들며 센스 있는 진행 실력과 환상적인 예능감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MC 전현무와 장도연, 대세 게스트의 신선한 호흡과 입담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들이 이끌어가는 힐링 토크쇼의 모습이 어떨지 오늘 방송되는 무장해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러시아 루블화를 가상화폐로 교환해주는 등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별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한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하웨이가 중국 정부 지원을 받아 중국 곳곳에 비밀 반도체 공장을 신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그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가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하며 설사 중국에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퀸즈 코로나의 한 중학교 33세 여교사가 어제 오전 14세 남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퀸즈 포레스트 초등학교 교직원인 29세 남성이 미성년 학생을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수배되자 어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지난 21일 밤 8시 반 퀸즈 베리스트림 한 주택에서 열린 불법 파티에서 반자동 소총 난사 사건이 발생, 브루클린 거주 20세 남성 1명이 숨졌고 미성년자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2일 콜로라도주 덴버공항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조종사가 주차장 차단기를 도끼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사진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가 주최한 한미문화축제가 19일 나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팍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나눔 밴드의 공연과 한인 2, 3세를 위한 본스타 K-팝 댄스 무대를 비롯 지정식 악단의 연주, YH팝 태권도 팀의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3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4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4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기업 키스그룹에서 어르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고자 제2회 공경의 날을 마련했습니다. 풍성한 만찬과 흥이 넘치는 이번 행사는 9월 22일 금요일에 오전과 오후 2번에 나누어 열립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 사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 머레이힐역 먹자골목 오픈스트릿에 마련된 키스그룹 부스에서 진행됩니다. 2배 더 풍성해진 키스그룹의 제2회 공경의 날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 8월 23일 수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